네, 100년 만에 한파라는 기록적인 추위에 온 세상이 꽁꽁 얼었던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이제 그동안 얼었던 땅이 녹기 시작하면서 생활 주변의 축대, 옹벽, 공사장 붕괴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은 틈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시기가 바로 요즘이죠. 소방방재청 홍경우 시설안전과장 그리고 중앙대학교 송창용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질문 우리 홍경우 과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영하권과 한파로 유난히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얼마나 추웠는지 소방방재청에 혹시 통계가 있습니까? 예, 금년 1월 전국 평균 일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씨 이하로 내려간 날이 13.9일이나 됐는데요. 예. 이는 평년보다 8.3일, 그러니까 배 이상 늘어난 일수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1973년 이래 38년 만에 가장 많은 일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네네. 서울의 경우는 1월 평균 기온이 영하 7.1도씨를 기록을 했는데 이는 48년 만에 가장 추운 기록이고요. 네. 또 부산도 1월 16일에 영하 12.8도씨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건 96년 만에 가장 추운 날씨였습니다. 하여튼 뭐 몇 년만 나오는 거 보니까 춥긴 추웠다는 거네요. 예, 그렇죠? 정말 유난히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네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송창용 교수님께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해빙기라는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어떻게 정의를 내리면 좋을까요? 말 그대로 해빙기라고 하는 것은요, 겨울철에서 봄으로 가는 계절 전환기에 집안이 동결과 융해를 반복하다가 겨울철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겨울철에 동결로 인해서 과잉 팽창했던 집안이 느슨해지고 이로 인해서 누수가 광활하게 만들어져서 네. 집안이 느슨해지는 현상 시기를 말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좀 주의할 시기인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네. 하나 더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교수님. 꽃샘 추위도 지나면서 앞으로 해빙기 안전사고가 당연히 우려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최근 몇 년 사이에 어떤 해빙기 사고 발생 현황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교수님. 네. 최근 5년 동안 약 한 86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네. 그중에서 4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네네. 유형별로 봤을 땐 절개지라든가 낙석 위험 지역에서 51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기타 건설 현장에서 13건, 축대라든가 옹벽 등에서 13건, 기타 건축물에서 9건 순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네네. 인명피해는 48명 중에서요, 73%인 35명이 건설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축대 옹벽 등에서 총 8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만 인명피해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네,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작년에 지금 이제 내용에 대해서 좀 저희가 알아봤어요. 그다음에 인명 피해가 제로였었다라고 하는데 홍경우 과장님, 이 제로라는 소식 굉장히 반가운데 직접적 요인, 배경이 있을까요? 예, 우선 소방방재청하고 이제 지방자치단체 해빙기 안전관리를 위한 전단 TF를 운영을 해서 그 해빙기 위험 요소를 찾아내서 사전에 제거하는 등 한 발 앞서서 예방 조치를 한 게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주변에 뭐 배부름 현상이나 균열이나 이렇게 발생된 축대나 옹벽 등을 요관찰 대상 시설로 지정을 하고 안전 조치 및 사전 예찰을 강화를 했습니다. 또 해빙기 인명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공사장 안전 관리자 등에 대해서 교육도 실시했고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위험에서 노력이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뭐 운이 좋아서 제로가 됐던 건 아니고 미리 그런 사전에 건 준비했다는 아닙니다. 얘기죠. 예, 그렇죠? 그렇군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증명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해빙기 사고의 주요 원인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네. 방금 전에 언급하였듯이 기온이 0도씨 이하로 떨어지면은요, 집안이 팽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봄 기온을 맞아가지고 융해를 하면서 집안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는 튼튼한데 잇몸이 부실한. 쉽게 설명해서 구조물은 튼튼한데 구조물을 지탱하고 있는 집안이 연약해져서 구조물 전체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위해를 줄 수 있는 이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예를 들어주시니까 귀에 쏙 들어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는 네. 튼튼한데 잇몸이 흔들린다는 얘기죠. 네. 그렇다면은 올해는 이제 이제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 이제 마련을 해야 될 텐데요. 권역별로 정해서 시행을 한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예, 지난해까지는 그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 기간을 정할 때 그 지역별 여건이나 기상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네. 그냥 2월과 3월 일률적으로 정해서 이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별로 이제 해빙 시점에 좀 차이가 있는 좀 문제점이 있어서 네. 네. 금년에는 그 보다도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 그 기상청의 과거 30년간의 지역별 기온 통계를 분석을 하고 네네. 또 겨울철에 땅이 오는 그 동교 심도 등을 고려를 해서 동결 심도. 예. 네네. 네. 전국을 그 남부권, 중부권, 북부권 3개 권역으로 구분을 하고 그 대책 기간에 좀 차이를 두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동결 심도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건 교수님께 여쭤봐야겠습니다. 네. 좀 풀어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동결 심도. 네. 이 동결 심도라고 하는 것은 지표면에서부터 동결이 되는 그 깊이를 우리가 동결 심도라고 하는데요. 아, 이 네네. 해빙기 안전사고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40cm,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120cm, 네. 아무래도 북부지방 같은 경우는 추우니까 130cm 이상으로 저희들이 기준을 잡아놨습니다. 네. 그게 바로 권역별 동결 심도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이 권역별 동결 심도 참고로요. 이 해빙기 시점과 정점으로 저희들이 기준을 잡습니다만 아, 네네. 시점 같은 경우는 권역별 평균 기온이 영하에서 영상으로 전환하는 일자를 의미합니다. 네. 아, 영상에서 영하로 전환하는 네. 일자.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남부권은 당연히 조금 따뜻한 지방이니까 동결 네, 심도가 그렇습니다. 조금 40cm 이하가 되겠고요. 네, 일단 네, 그렇게 네.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그 해빙기 시종점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약간 네. 좀 어려운데요. 예, 해빙기 시점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권역 시점은 권역별 평균 기온이 영하에서 영상으로 전환하는 일자를 의미하고요. 네. 네네. 정점은 최저 기온이 영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일자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네. 네. 이때는 권역별 동결 심도를 고려해서 네. 그 정점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게 지난 몇 년간 조사되어 온 그 기온의 분포를 참고해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네. 91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최근 한 10년도 것을 저희들이 참조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이제 설명이 이해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금년의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지속된 한파, 그리고 8일 정도 평균 기온이 작년보다 떨어졌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은 동결심도가 더 깊어지지 않았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다면은 예년에 비해서 안전사고 위험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예, 지난해에 이어서 이제 그 2년 연속 해빙기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해서 그렇죠. 또 이제 우리가 많이 추웠기 때문에 네네. 지난 2월 16일에 그 소방방재청 국토해양부 뭐 노동부대 7개 관계부처하고 지방자치단체 관계간에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개최를 하고 네네. 전국의 그 해빙기 취약시설 2만 2천여 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점검 결과 그 집중관리가 필요한 요관찰 대상 시설 96개소에 대해서는 네.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안전조치를 강화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사장의 현장 안전 관리자 등 관계자 1,513명에 대해서 안전교육도 실시를 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무엇보다도 올해는 그 전국의 지역별 그 전조정보 담당관 전조 정보 담당관 미리 예. 어떤 그렇죠. 조짐이 위험한 보이면 징후가 발견되면 바로바로. 그거를 이제 제보를 해주는 네네. 담당관 389명하고 또 마을별로 취약시설별로 지정돼 있는 민간 현장 재난관리관 4,700명을 통해서 그 생활 주변의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신속한 안전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이런 거 이 정도 물량이면 뭐 걱정할 만한 내용들 미리미리 예. 어떤 그 조짐이 보이면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충분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 예,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교육도 역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송창 교수님께 또 다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 공사 현장이라든지 어떤 시설물별로 점검 요령이 같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 분야별 점검 요령이 있다면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네. 네. 건설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지하수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하수. 네. 네네. 그래서 지하수의 유출입에 의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에 대해서 미연에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절개지라든가 낙석 위험 지역, 급경사지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는 겨울에 동결되었던 집안이라든가 혹은 그 안반이 붕괴될 위험성이 굉장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안전 설비를 구축해야 되고 그 안전 설비에 대한 상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축대라든가 옹벽, 석축화 같은 경우는요. 네.
항상 노후된 축대 오음벽들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러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누수 상태라든가 배수 관리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네. 중점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만약에 뭐 축대나 담장 같은 게 약간 보니까 좀 위험해 보인다. 네. 물론 바로 조치를 취하면 좋겠지만 네. 일단 그 사이에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그 주변을 다니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이렇게 안전 펜스 같은 그렇습니다. 걸 안전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네네. 예. 관할 뭐 소방서라든가 이런 데다가 바로 신고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작년에는 인명피해가 제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제로화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꾸준해야 할 텐데요. 유사시 인명피해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또 어떤 준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해빙기 안전사고가 우려되거나 이제 이상주가 발견이 되면 일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위험 시설물 주변에 이제 세이프 라인을 설치를 해서 이제 출입을 통제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신속한 안전 조치를 하고요. 네. 특히 이제 유사시 그 위험 지역의 이제 주민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서 네. 사전에 그 대피 장소와 대피 담당자를 지정을 하고 네. 또 대피 방법을 이렇게 숙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조치나 이런 훈련들이 너무 이게 담당자 위주로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의구심도 좀 들긴 하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평소에 이런 대피 요령이라든지 그리고 예. 그런 숙지 사항 같은 거를 좀 피부에 와닿게끔 늘 좀 숙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대피 담당자는 비단 이제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건 아니고요. 네네. 그 해당 지역의 이제 지역을 대피하시는 뭐 이장님이라든지 네네. 그분들도 대피 담당자로 지정이 돼 있고요. 네. 또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노약자들 혼자서 대피를 못 하시니까 그렇죠. 그분 대피 때 그분을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분들도 지정을 해놓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그 민방위 훈련이 실시가 됐는데 이렇게 예. 된 전국적으로 온 국민이 참여하는 훈련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예. 그 취약 지역별로 좀 이렇게 주민들이 함께하는 훈련 같은 걸 좀 이렇게 상시적으로 하는 그런 조치도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특히 이제 지진 같은 경우는 네네. 그 2004년에 그 남아시아 지진해일 이후에 네네. 우리나라도 이제 동해안 쪽이 지진해일 위험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지진해일 그 경보 시스템을 전부 네. 동해안 지역에 구축을 이제 완료한 상태고요. 네. 또 그 지진해일이 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대피 체계를 구축을 하고 2005년도부터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훈련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시작하신 김에 만약에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 그 지진이 만약에 발생했다 그러면 집안 내에서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될까요? 무조건 탁자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아, 일단 흔들리고 있는 동안에는 네네. 이제 머리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탁자나 이렇게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럴 때 전기나 가스 시설은 이제 화재가 날 수 있으니까 차단을 하시고 바로 가스 밸브를 잠근다는 예, 말씀이죠. 예, 차단을 하시고 전원도 내리고. 예, 예.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대피를 하기 위해서 문을 반드시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문을 닫아 놓으시게 되면 나중에 이제 좀 이렇게 균열이 되고 하면 나중에 문을 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네. 정리를 출입구를 하자면 확보해 놓는 거죠. 자기가 대피할 그 비상구를 열어놓고 네. 전기와 가스 시설을 차단을 하고 일단 머리를 보호할 수 있게 책상 밑으로 이렇게 피하셨다가 이제 흔들리고 난 다음에 네. 진정이 되면 그때는 네. 이제 신속하게 바깥으로 대피를 하시죠. 시내에서는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 바깥에 있다 그러면은 주변에 뭐 넘어질 만한 위험 시설물이 없는 공터로 나가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네. 주변에 뭐 학교 운동장이나 네네네. 이제 넓은 공터로 가시는 게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송창원 교수님께 제가 좀 여쭤볼게요. 네, 네.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일반 국민들이 좀 생활 주변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 주택이라든가 주택 주변의 대형 빌딩 혹은 노후된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재난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방과 대비 그리고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청설 즉 쌀이문 밖에 내리는 네. 그 하얀 눈이 내리는 소리도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듣는 자세로 작은 어떤 결함이라든가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심한 관심을 갖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본다는 의미에서 네. 교수님께 좀 방법을 좀 여쭐까 합니다. 네. 그래서 집 주변에 뭐 배수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네. 일단 아파트나 이런 사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네. 조금 농촌 지역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배수로라든지 네. 이런 것도 좀 꼼꼼하게 좀 살펴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네. 배수로를 만드는데 저는
이것의 질문에도 다른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배수로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항상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배수로가 더 높은 곳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좀 하고 항상 가장 기본에서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배수로는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해가지고 항상 자연적으로 흐를 수 있게 기본 이렇게 시설부터 제대로 갖추는 거.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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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정말 말 나온 김에요. 네. 집 주변에서 네. 그러니까 생활 주변에서 어떤 것들을 특별히 좀 네. 눈여겨서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주시겠어요? 집 주변에서 가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대라든가 옹벽, 석축 이런 곳에서 작은 크랙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 가는 걸 예, 말씀하시는 균열, 거예요? 네. 균열이라든가 누수, 구조물은요 어느 날 갑자기 붕괴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사전에 징후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징후에 대해서 우리가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네네. 청설하는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홍경호 과장님께도 마지막 질문을 드릴까요? 네네. 생활 주변의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뭐 지금까지 해빙기 대책을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이제 우리 모두가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킨다는 경각심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시설물 관리자나 공사장 책임자들께서는 자신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 시설물과 공사 현장의 안전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을 하시고 네. 위험 요소는 스스로 제거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들께서도 생활 주변의 축대나 옹벽 등의 균열이나 이게 집안 침하 등과 같은 위험 징후를 발견을 하시면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 주시고 주변에도 좀 알려주시는 이런 주인의식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직 내 집을 보듯이 그렇죠? 예, 그런 그렇습니다. 관심을 갖고 좀 봐달라 그런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걷는다는 속담이 있죠. 요즘 같은 해빙기 내 집과 주변을 이런 마음으로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가져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소방방재청 시설안전과 홍경우 과장님, 그리고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송창영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